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야구 응원거에 관련된 저작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과거에 이제 야구장에서 야구 응원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수가 등장할 때라든지 응원가가 있었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 저작권 침해라고 해갖고 응원가가 더 이상 울려 퍼지지 못하게 된 사안이 있었는데 이 최근에 어떤 판결이 나왔냐면 저작권 침해가 안 된다라고 한 이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거에 대해서 알려면 이제 크게 먼저 두 가지 알아야 되는데 저작 인격권하고 저작 재산권에 대한 거를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과거에는 저작 재산권이라 해서 이 저작권은 이 두 개로 분류가 됩니다. 재산권은 돈에 관련된 거, 인격은 이 작곡가나 작사가의 인격에 관련된 건데 과거에는 저작 재산권만 문제가 있어서 이제 프로야구 선수단에서 그 돈을 갖다가 다 줬습니다. 그래서 야구단의 수입의 일정 부분을 그 저작 재산권에 대한 신탁 단체에다 다 줘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되고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저작 인격권, 즉 작곡가나 작사가가 내 허락을 안 받고 마음대로 내용을 바꿨다, 변경했다 하는 내용이 이제 주장이 돼서 이번 판결에서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이제 한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어떤 거냐면 저작 재산권은 사용을 하면 돈을 내면 되는 건데 저작 인격권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가 공표, 그 다음에 성명 표시, 동일성 유지. 그래서 이제 공표는 뭐냐면 내가 공표를 할지 말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 이건 이제 보통 해커 스토익 사건이라고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그 성명 표시권. 그래서 작곡가나 작사가를 표시하는 게 성명 표시권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동일성 유지권이에요. 동일성 유지권. 동일성 유지권이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이 작가가 글을 썼다. 그런데 일부러 맞춤법을 틀리게 썼다. 그런데 이제 출판사에서 이걸 교정을 하다 보니까 이거 좀 말이 안 되는데요. 이걸 좀 마음대로 고치면 안 될까요? 하고 고쳐버리면 이게 작가가 갖고 있는 저작 인격권 중에서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 겁니다. 즉 작가가 인격적인 이익을 갖고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이 예술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서 마음대로 이걸 고치냐 하는 게 이 동일성 유지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음악에서는 동일성 유지권하고 관련된 게 많이 나오는데 예전에 대법원 판결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그 노래방에서 마음대로 갖다가 노래를 갖다 분리한다는 거 아니면 이제 벨소리 통화 요새 이제 벨소리 사람들 많이 안 쓰긴 하는데 벨소리 어느 일부분 특정 부분을 갖고 와가지고 따오는 거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저작권 침해 아니냐 이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예를 들어서 전화 벨소리가 있으면 보통 이제 음악이 한 3분이라고 치면 그 중에 제일 하이라이트 이 부분만 잘라다가 보통 이 벨소리로 하는데 이 작곡가가 보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노래의 제일 좋은 부분은 앞이 아니라 중간쯤인데 왜 마음대로 갖다가 쓰냐 내 허락 없이 내 동일성 유지를 침해했다 내 마음대로 잘라서 편집했다 라고 해서 침해한 건데 이건 이제 동일성 유지권 침해가 아니다 라고 한 이런 사안이 있고요. 이제 그 이제 프로야구 응원가 사건은 이제 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보통 이제 응원가라고 하면 신나게 아니면 박자에 좀 더 빠르게 이런 식으로 약간 변경을 하는데 아까 설명드렸지만 저작 재산권 이 돈은 이미 분배가 됐습니다. 돈은 이 분배가 되는데 저작 재산권에 대한 돈은 분배가 되는데 그것과 별개로 저작 인격권 즉 작곡가나 이런 분들이 내 노래를 내 마음대로 불렀다. 그러니까 내 노래는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왜 마음대로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마음대로 불러버리냐.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하이라이트 파트는 이쪽인데 왜 마음대로 앞뒤로 갖다 붙이냐라고 해서 동일성 유지권 침해다라고 이제 소송을 건 건데 이번 판결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정도 약간의 박자를 빠르게 한다거나 뭐 변형을 한 정도는 동일성 유지권 침해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특히 저작 인격권 침해가 아니니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다만 이게 이제 1심 판결이기 때문에 이게 1심 판결은 이제 앞으로 2심이나 3심에서 바뀔 수가 있는데 또 이제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또 약간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쉽게 생각하면 매일 나온 얘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화 올드보이였어요. 만화 올드보이. 근데 일본은 원작이 원래 만화인데 그거를 한국에서 영화로 한국 영화 올드보이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처음에 그 만화를 만든 사람한테 가서 내가 이걸 영화로 만들어도 되냐라고 허락을 받는 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에서 영화가 만들어지니까 또 이게 미국에서도 영화 올드보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영화사는 맨 처음에 만든 일본 만화 작가한테 허락받고 또 한국 영화한테 허락받고 그래서 2차적이 이제 파생적이다. 그래서 새로 만들어졌다 하는 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인데 또 여기서 문제되는 게 뭐냐면 이 작곡가랑 야구 응원가 만든 사람들이 내가 만든 노래를 허락 안 받고 번역을 했다. 그래서 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갖다가 침해한 거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이제 법원에서 이제 문제가 1심에서는 문제가 안 된 걸로 판결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저작 재산권이 있고 저작 인격권이 있는데 저작 인격권 중에서 동일성 유지권, 그 성명권, 성명 표시권이라든지 공표권은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여기서는 동일성 유지권이 주로 문제가 되고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문제가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감사합니다.